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1일 새벽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에 관한 여론조사입니다. 흔히 여론조사는 전국조사 단위로 하지만 이거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경우가 대구 동구 을이 지역구죠. 그래서 동구 을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 내년 4월 15일 총선에 과연 유승민 의원이 당선될 것이냐 아니면 낙선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길래 알려드리는 겁니다. 조사 기관은 RN서치라는 곳이고요. 여기서 520명의 대구 동구 을 지역 주민을 샘플링으로 해서 선정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먼저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우선 자유한국당 후보로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당 후보로 적합한 사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유승민 의원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답변을 얻어보니까 제일 많은 게 56.2%가 한국당 후보로 적합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가 1등입니다. 참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의 한국당 당협위원장을 비롯해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일단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현재 지역에 당협위원장이 있습니다. 비례대표죠. 김규환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김규환 의원이 그 중에서는 1위를 했는데 26.2%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시죠? 박근혜 정부 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했던 김재수 전 장관이 있습니다. 김재수 전 장관이 지금 총선 출마 여부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8.3%.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자를 상대로 한 조사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그럼 누가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느냐 하는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유승민 의원도 포함되죠. 여기에서 1등은 누구냐? 바로 앞서 얘기했던 김규환 의원입니다. 김규환 의원이 25.9%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이 유승민 의원인데 23.7%입니다. 이거 불과 2.2%포인트 차이입니다. 이 조사의 오차 범위가 4.3%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완벽하게 거의 우열을 가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위가 이승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입니다. 16.7%. 그 다음에 4위가 김재수 전 농림수산부 장관 15.7%. 그러니까 김재수 전 장관과 그 다음에 이승천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거의 비슷합니다. 1%포인트 차이니까 이것도 아까 오차범위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그 범위 내에 있는, 그리고 범위 내에서도 아주 좁혀져 있는, 그러니까 우열을 가를 수가 없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김재수 전 장관의 경우에는 우리공화당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4명의 후보자 명단을 올려놓고 이 중에 누가 국회의원이 되는 게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김재수 전 장관은 4위지만 사실상 3위권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김재수 전 장관을 우리공화당 후보로 지목을 해서 여론조사에 넣었을 경우는 아마 요거보다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제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공화당이 후보를 낸다, 김재수 전 장관이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나 이렇게 낸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판도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결국 1위와 2위 간의 싸움이 자칫 잘못하면 뒤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추세대로 본다면 김규환 의원과 유승민 의원은 2%포인트, 2.2%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만약에 김재수 전 장관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김재수 전 장관도 지금 현재 한국당 지지계열
사람들이 상당한 정도로 선호하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렇다면 김재수 전 장관을 지지했던 이 표는 결국은 한국당 당협위원장 또는 한국당 후보한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만약에 오늘 투표한다면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유승민 의원은 낙선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김재수 전 장관이 우리 공화당 공천을 받아서 출마한다. 그랬을 경우에 아마도 김재수 전 장관의 평소의 성향,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농림부 장관을 했다는 부분,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유승민 의원한테 오히려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당 표를 분산해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유승민 의원은 당선된다. 2.2%포인트 차이의 를 극복하고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자, 이 대구 동구을 지역 주민이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보이고 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구 같은 경우는 특히 정당 투표의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 중요한데 자유한국당이 49.4%입니다. 거의 절반을 육박합니다. 그 다음이 바른미래당입니다. 바른미래당이 6.7%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은 20.3%입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바른미래당이 정당 지지율은 6.7%밖에 되지 않는데 유승민 의원은 23.7%라는 지지를 얻었다는 것은 결국 유승민 의원이 속해 있는 바른미래당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의 호감도는 매우 낮지만 유승민 의원 개인의 역량으로 이 정도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의 메리트가 아직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공화당의 지지율도 사실은 굉장히 관심거리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지지율은 4.0%입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6.7%, 우리 공화당 4.0%, 우리 공화당의 텃밭, 이렇게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죠. 그런 대구에서 우리 공화당은 4.0%니까 사실상 별다른 지지, 그러니까 무슨 우리 공화당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어쩌고 하는 식의 주장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고요. 그 다음에 조사는 실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이루어졌습니다. 대구 동구을에 있는 520명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지금 현재 이 결과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유승민 의원, 오늘 투표한다면 유승민 의원이 낙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유승민 의원한테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니지 않나. 왜 그러냐면 현재 유승민 의원은 심지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구를 포기하고 한국당에 들어와서 서울의 험지에 출마해라 라는 제안을 할 정도로 대구에서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낮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뒤엎는 결과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내년 4월 15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유승민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느냐 당을 옮기느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상태대로 출마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저의 기자 경험으로 보면 현재 유승민 의원이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내년에 유승민 의원은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지금 이 현재 상태의 구조라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나 변수는 물론 굉장히 많습니다. 당적을 옮기는 문제, 우리 공화당이 공천을 하느냐의 문제, 여러 가지 변수, 또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김규환 의원을 계속해서 당협위원장으로 가져가고 내년 후보로까지 공천할 것이 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이 변수를 싹 없애고 이 사람들이 내년 4월 15일까지 간다고 했을 경우에 유승민 의원은 당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오늘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